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매주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려지는 금요일이 또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오늘 간만에 제가 가장 아끼는 호텔리어 후배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제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호텔 사용이 필요하시면 이 호텔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식 차트를 보시고 굉장히 좀 흐뭇한 기분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1.71%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1.56%,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7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1.44%, 전반적으로 뭐 지수를 가리지 않고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안 좋았던 모습을 싹 가시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인디비주얼 스톡을 좀 보면요. 업스타트가 10% 이상 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너무나 좀 갑작스럽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가 5.36% 올라갔고요. 인텔리아 역시 5.12%, ASML이 좋죠. 4.55%, AGC가 간만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4.46%, 페이팔이 3.94, 테라다인이 3.92고요. 엔비디아 역시 3.85%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이 주식의 리스트를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핀테크가 많이 보이고요. 또 반면에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왜 반도체 부분 그리고 핀테크 주식들이 힘을 냈는지 여기 관련된 기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는 여러 가지 뉴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이 1.7% 어드밴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1.7%라는 상승률은요, The largest in 7 months니까 지난 7개월간 가장 좋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S&P 500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just above니까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어디 위에 올라가 있냐면 50-day moving average, 우리가 50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50일 이평선 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50일 이평선 4436이 레지스턴스 레벨이었다고 합니다. 레지스턴스 레벨이라는 것은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혀서 떨어지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지금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한동안 불마켓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레지스턴스 레벨은 어디냐면 4455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최고가를 찍은 그런 지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455를 만약에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한동안 불마켓이 지속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제 S&P 500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특히 11개의 섹터가 모두 올라갔다. 단 한 섹터도 떨어진 섹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머티리얼즈, 원자재고, 그 다음 하나는 인포텍이니까 기술주를 얘기합니다. IT죠. 2% 이상 상승하는 2개의 섹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센텐스를 보시면 어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첫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10년 국채 금리가 어제 4베이시스 포인트가 다운됐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4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04%를 얘기하니까 어제 1.55에서 1.51로 하향 추세를 보여줬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됐다.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retreat in yield, 즉 yield는 이제 채권 금리고 retreat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후퇴하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메가캡 스톡, 메가캡이라는 것은 캐피탈리제이션, 즉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팡 주식을 얘기하겠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뭐 이런 주식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주식들이 굉장히 좀 9월 달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금리라고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잡리스 클레임인데요. 잡리스 클레임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 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지 이 넘버가 나오게 되거든요.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넘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잡리스 클레임, 즉 지난 한 주 동안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요. 29만 3천 명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마켓이 기대하고 있었던 31만 8천 명보다 현저히 줄어든 숫자죠. 따라서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29만 3천은 30만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30만 이하로 이 넘버가 떨어진 것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좀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신규 넘버 말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당을 받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13만 4천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 숫자가 259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잡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신호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세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용어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등장하는 것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려 8.6%나 전년도 대비해서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가 0.5%,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8월 달에 비해서 0.5%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랑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8.6%나 껑충 뛰어오르는 대단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8.7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8.7보다는 약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8.6%라는 PPI의 상승률은요, largest advance다. 따라서 이 수치를 우리가 팔로잉하기 시작한 게 2010년 11월부터 PPI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좋은 효과로 주식시장을 밀어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기여도를 보는 겁니다. 9월 달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퓨얼에서 온다. 그리고 루플리컨트라는 것은 이제 윤활유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기름값이 무려 11.6%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면 떨어진 섹터도 있겠죠. 자, 어디가 많이 떨어졌냐면 에어라인의 지금 티켓 가격이요, 16.9%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항공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악재가 발생한 거죠. 기름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비행기의 가격은, 그러니까 티켓의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요, 물가가 떨어진 섹터가 여러 개가 보이는데 헬스라든지 뷰티, 미용이죠. 그리고 옵티컬 굿즈는 뭐 안경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번들드 와이어 텔레콤이니까 뭐 이렇게 번들로 판매하는, 패키지로 판매하는 이런 통신사의 제품 역시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코어 PPI가 나옵니다. PPI에 앞에 코어가 붙었잖아요. 코어 PPI는요, 전체 PPI에서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첫 번째 제외하는 것은 이제 석유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식료품을 제외하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빼고 나서 보니까 0.5%가 갑자기 0.2%로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이제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0.5%가 컨센서스였으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랑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6.8로 쭉 내려앉죠. 컨센서스는 7.1이었는데 6.8%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일조했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이 새롭게 시작이 됐거든요. 3분기의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라고 지금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US 스톡이 랠리를 했다. 목요일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etter than expected earning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어닝에서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그린즈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나와 있는 드러그숍을 얘기하는데요. 부츠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채권의 금리가 떨어졌다는 점. 자, 두 번째는 잡 리스 클레임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PPI 지수가 나왔는데 코어 PPI를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이 석유 가격 그리고 식료품에서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안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첫 주자가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주자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좋았던 분기는 4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4분기에 들어온 지 한 2주 정도가 지나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는 서베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AAII라는 인베스터 센티먼트 서베이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AAII 인베스터 센티먼트 서베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1987년부터요. 매주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횡보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서요. 그 투자자들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6개월의 예상을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답을 서베이의 결과로 묶어서 매주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9월 22일 결과를 보시면 29.9%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죠. 39.2%. 그리고 9월 29일 날 결과를 보시면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28.1%만 좋은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40%가 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이번에 10월 13일 결과를 보면 어제 발표된 거죠. 엊그제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요. 37.9%가 미국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31.8%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번 서베이 결과를 봐서도 우리가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섹터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반도체였고 또 하나는 핀테크였습니다. 자, 그중에서 핀테크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소파이 그리고 페이팔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짐 크레이머가 굉장히 좀 좋은 말을 해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소파이의 주가가 지금 2.8%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3.7%까지 상승을 했고요. 페이팔 역시 3.9%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두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CNBC에 짐 크레이머가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다. 뭐라 그러면서 추천을 했냐면요. 두 주식 모두 굉장히 좀 지금 사야 하는 주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엑스포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그 투자를 노출을 해야 되냐면 뉴보 뱅크다. 뉴보 뱅크는요. 뭐 새로운 형태의 뱅크,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요. 턴 to 니오뱅크. 니오뱅크라는 것은 길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디지털 상에만 존재하는 은행을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은행들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월스트리트뱅크,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그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이 나온다면 이러한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전통적인 은행이 조금 사그라지고 이것들이 다 핀테크로 옮겨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기대, 전망이 실현화된다면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 투자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퀘어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인타이싱이다. 굉장히 좀 유혹적이다. 사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이러한 매혹적인 주식이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이 더 좋다. 왜냐하면 페이팔이 더 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업펌 그리고 업스타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두 주식은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디클라인 할 때까지 다시 한번 또 추락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212%가 지금 6개월 만에 올라갔고요. 1년을 보면 1000%도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업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더블이 됐다. 배로 상승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주식은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두 번째 섹터를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도체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라다인 그리고 키사이트가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칩 테스팅 컴퍼니라는 것은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섹터 랠리를 조이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어제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테라다인 그리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냐면 테스팅 그 이퀴먼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도체의 테스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번에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가 올라가는 랠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브로드 칩 섹터 게인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티커 네임은 TSM이고요. 이 기업이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의 영향이라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날 장이 서기 전에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TSMC가 새로운 공장을 일본에 지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더 짓는다는 발표는 굉장한 소식이죠. 자, 거기에다가 3분기에 그 레포트를 발표를 했고 또한 4분기에 그 포캐스트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는 이 일본 공장, 새로운 공장에서 프로덕션, 반도체 생산을 2024년 말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멀게 남아있는 일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표 내용이 충분했다. 뭘 하기에 충분했냐면요. 투자자들이 그 칩 섹터, 반도체 그 섹터에 줄을 서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칩 이퀴먼트 메이커, 즉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KLA, 폼 팩터, 램 리서치 모두 2.5% 이상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TSMC의 발표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죠. 다른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인텔은 3.2%, AMD가 2.5% 이상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 엔비디아가 3.4, 확인해 보니까 3.8이더라고요. 브로드컴이 2.5,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어제 TSMC 한 종목의 그 좋은 소식 하나로 전반적인 반도체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무려 14% 이상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쉐어, 주가가 다이브하고 있다, 잠수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내려갔으면 잠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컴퍼니가 리스케줄했다는 것은 스케줄을 바꿨다는 거죠. 유니티 23 플라이트라는 것은 23번째 지금 비행을 그 연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퍼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타임라인, 커머셜 스페이스 플라이트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 일반인들이 우주여행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가 조금 더 연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long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미루어졌다.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undergo라는 것은 이제 할 것이다. 뭐를 하냐면요. planned enhancement. enhancement는 강화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비행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VMS 이브고 또 하나는 VSS 유니티인데 하나는 이제 모체라고 보면 되겠죠. 끌고 올라가는 비행기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직접 비행을 하는 두 가지 비행기 요 두 개 다 지금 23번째 비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강화를 시킨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버진 갤럭틱은요. 테스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테스팅 중에 하나가 리서치 테스트 플라잇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탈리아의 공군들을 싣고 나가서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탈리아 팀은요. 이번 그 2021년 9월에 예정이 돼 있었던 플라잇입니다. 그런데 많이 딜레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커머셜 플라잇을 운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간인들이 이제 우주여행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좋은 호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기업 중에 하나인 쇼피파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쇼피파이가 조인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 힘을 합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퍼한다, 제공한다는 거죠. 머천트는 이제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ERP 툴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ERP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뭐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계를 관리한다든지 구매 아니면 재고 관리, 뭐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뭐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팀즈업을 한다.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과 힘을 합쳐서요. 이번에 비즈니스 오너, 그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공되는 그 툴들을 이용해서 파이낸스 쪽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인벤토리, 재고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 제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머천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액세스,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접근을 하냐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툴이니까 아까 줄여서 ERP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기업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다이나믹 365 비즈니스 센트럴 아니면 오라클이 제공하는 넷스윗이라든지 인포 뭐 이러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키는요 이거겠죠. Through the Shopify 앱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쇼피파이의 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한 부분에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상인들이 직접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됐다. 따라서 별도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면서 상인들이 세이브 타임이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쇼피파이 안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번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쇼피파이는 굉장히 많은 런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셀러들,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이니셔티브, 새로운 툴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단편적인 예가 한 2, 3주 전에 로쿠와의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인들이 원한다면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쿠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표였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그 재고 관리라든지 파이낸스 쪽에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진보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